강원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번 추위가 10일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12일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다음 주 목요일부터 다시 추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맹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난방비가 걱정인 쪽방촌 주민들은 이번 한파가 더욱 매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파 속 쪽방촌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전국적으로 독감이 유행하면서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 예방접종을 맞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폐광 이후 급격한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영월군이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통망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 여기에 관광 활성화까지 꾀한다는 구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원도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이번 추위가 10일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9일 강원 내륙과 산지의 최저기온이 사흘째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10일 기온이 더 내려가 이번 추위에 절정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추위는 차차 누그러져 일요일인 12일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다음 주 목요일인 16일 또다시 추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 동해안과 남부 산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동해 중부 해상에는 물결이 매우 높게 일어 조업하는 선박에도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는 13일과 14일에는 강원 영서 지역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맹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춘천 등 강원도 내 곳곳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지는 등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난방비가 걱정인 쪽방촌 주민들은 이번 한파가 더 매섭게 느껴집니다. 정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소양동의 쪽방촌. 이곳에 사는 김은숙 할머니는 이번 한파가 유난히 춥게 느껴집니다. 봄부터 가을까진 노인 일자리 급여로 생활하는데 겨울철은 일이 없어 소득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공병과 폐지를 주워서 팔아 생활에 보태 쓰고 있지만 이렇게 춥거나 눈이 오는 날엔 이마저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에 100원치? 아유 못 주는 날도 있고 주실 때는 뭐 한 3개. 병들은 잘 안 내놔요. 이제 조금 물병 주스러 갔다가 혹시 있으면 하나씩 주워오지. 겨울이면 다른 때보다 소득이 절반으로 줄다 보니 뭐든지 아껴야 합니다. 그나마 자원봉사자들이 연탄을 가져다 준 덕에 아침 저녁으로 연탄을 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위가 거셀 땐 연탄이 꺼지면 금방 한기가 돕니다. 이웃집 모녀는 추위를 피해 잠시 집을 떠났습니다. 추워서 아기가 있으니까 춥다고 애가집에 가서 있어요. 네. 그리고 겨울 나고 이제 따뜻하면 또 오지요. 인근에 홀로 사는 이모 할머니도 난방비 걱정에 추운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 몇 해 전 연탄 난로를 기름 보일러로 바꿨는데 비싼 기름값 때문에 마음껏 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200만 원 들어가 한 해 겨울에. 네 번째 때도. 이래야 애들이 이 사람이 대주고 저 사람이 대주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취약계층을 돕는 손길은 최근 들어 뜸해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연탄 기부가 줄고 있는데 새해 들어선 자원봉사도 급격히 줄어 배달할 손도 부족합니다. 연초가 되면 좀 이렇게 한풀이 꺾이죠. 봉사자들도 관심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봉사자도 많이 줄고 후원도 많이 이제 급격하게 줄죠. 최저기온 영하 10도 안팎의 추운 날씨는 다음 주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취약계층의 안전한 겨울 나기를 위해선 모두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강원 지역에서도 독감이 유행하면서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예방 접종을 맞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춘천의 한 병원, 내과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들로 붐빕니다. 마스크로 입과 코를 가린 사람들이 내는 기침 소리도 들립니다. 목이 많이 아프고 으슬으슬 춥고 머리 아프고 밥을 못 먹겠고 어저께 그저께부터 아팠는데 오늘 갑자기 더해서 왔어. 독감이 유행하면서 고열과 오한, 근육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독감 의심 환자 수는 8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작년 12월 말 중반부터 계속 감기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 검사를 해보면 타입 A 인플루엔자, 즉 독감이 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 외래 환자 1000명 중 독감 의심 환자는 지난주 기준 104.4명으로 직전주보다 약 1.8배 증가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유행이 시작됐던 12월 셋째 주와 비교하면 9배나 늘었습니다. 독감 유행은 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당국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접종을 하면 50에서 80% 정도의 독감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설 연휴 전에 예방접종을 받는 것과 개인 위생을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과 미접종자 간 사망률이 최대 8배 차이가 나는 만큼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전문가들은 손을 자주 씻는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독감 증상이 있을 경우엔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폐광 이후 점차 자가만 지고 있던 영월군이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 전반기까지 구호에만 그쳤던 영월군의 변화가 이제는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년을 준비하는 영월군의 변화가 인구 소멸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손전등을 비추자 신비로운 푸른색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미래 산업의 필수적인 광물인 텅스텐입니다. 30년 전 값싼 중국산 텅스텐이 밀려 들어오자 폐광했던 영월 상동 텅스텐 광산이 재개광했습니다. 영월군은 상동 텅스텐 광산을 중심으로 한 산업 발전과 함께 교통과 정주 여건 개선, 관광 산업까지 영월의 자원을 10분 활용해 지역 소멸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상동광산의 재개강으로 산솔면 녹전리 일대가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되면서 영월군은 기회를 잡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동광산은 지난 10월 사업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으며 폐광 30년 만에 재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산솔면 녹전리 일원에 25만 평방 규모의 첨단 산업 핵심 소재 단지 조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회발전 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산업 육성과 함께 교통망 확충은 산업 발전에 엄청난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영월군은 핵심 소재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2034년 완공되는 제천 삼척간 고속도로와 그리고 태백선 고속화를 통해 물류 거점으로도 거듭날 계획입니다. 여기에 영월읍이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 2만 명 규모로 재탄생합니다. 강원 지역에서 처음으로 본격 시행되는 지역 활력타운 사업을 통해 은퇴자와 청년을 공략하겠다는 보관입니다. 은퇴 세대와 젊은 층 유입을 해가지고 주거 환경 제공과 생활 인프라, 돌봄 센터, 그리고 일자리 제공을 위한 창업센터 지원 등으로 인구 2만 이상이 거주하는 신도시를 개발하려고 저희가 구상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복례산 명소화 사업을 통해 영월읍을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의 벨트화를 꾀한다는 겁니다. 복례산 전망시설과 모노레일은 오는 2026년 3월 운영을 목표로 동서강 정원과 스마트 복합쉼터, 영월 관광센터와 연계해 관광산업도 번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지난 민선 7기 동안 지역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번 민선 8기에는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합니다. 영월군은 조만간 주민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월의 새로운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영월의 변화가 앞으로 100년 동안의 영월을 지켜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릉시가 경포호수 환경개선 사업과 인공분수 설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시민단체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포호 인공분수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 모임은 9일 오후 강릉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포호 인공분수 사업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혈세가 250억 원이나 투입되는 경포호 인공분수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수질 개선 기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공분수 설치에 수질 개선 사업을 급조하다 보니 예산 규모도 수시로 바뀌고 재원 마련 방안도 만들지 못하는 졸속 사업이 됐다고 성토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경포호 인공분수 설치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효과가 입증되는 수질 개선 사업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릉시는 경포호수 수질 개선을 위해 160억 원을 들여 오는 8월까지 수중 폭기 시설과 인공 분수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강릉시 시정에 대한 시민평가가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시는 지난해 강릉시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주거와 경제, 교육 등 생활 환경 만족도가 평균 68.4점으로 전년보다 2.3점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정 정책 만족도는 72.6%로 3.2% 높아졌고 공무원 친절도 평가와 삶의 질 만족도 모두 전년보다 올랐습니다. 강릉 시민들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문화예술도시 위상 강화를, 최우선 추진 정책은 옥계항 기능 강화 및 산업단지 조성을 꼽았습니다. 다만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응답자의 41.8%가 일자리 부족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강릉시가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해 강릉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대면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원주시가 교육경비 지원을 통해 관내 유치원과 초중학교 방과 후 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예산으로 사용합니다. 올해 방과 후 학교 돌봄교실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예산은 지난해 16억 1천만 원에서 2,300만 원이 증액된 16억 3,300만 원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을 통해 아동 발달에 적합한 교구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원주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와 강원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9일 춘천시청에서 범시민 성금 모금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춘천 내 기업, 기관 30여 곳이 참여해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모금된 성금은 춘천시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속초 해수욕장에 모래사장을 이용한 미디어 아트가 운영됩니다. 속초시는 속초 해수욕장 남문 일대에 가로 70m, 세로 15m 규모의 대형 미디어 아트를 설치해 1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디어 아트는 주제에 맞는 영상과 음악을 담은 연출을 통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여름철에는 오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되며 매시 정각마다 30분씩 진행됩니다. 영월군이 관내 65세 이상 농업인을 위해 농사에 필요한 작업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은 영농 기초작업 로타리와 두둑 등에 소요되는 작업비를 연 1회 50%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금 기준은 제곱미터당 105원으로 최대 52만 5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신청은 오는 2월 28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태백시가 2025년 맞춤형 창업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합니다. 우선 사회적 경제기업의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전 경영진단 컨설팅과 맞춤형 교육을 지원합니다. 또 폐광지역 창업 활성화 사업을 통해 주민 창업과 지역재생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청년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